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님, 예, 현실에서 행정부 행정 권력의 부당한 처분이 발생하거나 공무원의 부당 불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가 되나요?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네. 청구할 수 있을 것. 자, 그 대답을 종합해 보면 이거죠. 결국 법원이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소송을 행정적으로는 예, 사법부에서 해결이 그렇죠. 됩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도 결국 형사 절차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 사회의 갈등은 법원에서 해결이 되고 결국 그 갈등이라는 것은 누가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그럼 위헌 위법한 행위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런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법원이 객관적인 지위에서 판단하지 않고 그 법원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단이 있나요? 뭐 법관에 대한 탄핵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핵 말고 제도적으로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자 보십시오. 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단을 해버리고 확정까지 해버리면 그 위헌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면은 그것도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은 절대 틀릴 수 없다. 삼심 하에서 그 안에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재판을 3심으로 할지 2심으로 할지 4심으로 할지는 사실은 그 국민적인 특히나 그 의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3심제 하에서든 4심제 하에서든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법원 그 재판 절차나 판결에 의한 그걸 다른 기관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그 헌법 전문 기관에서 심사하는 거는 필요할 수 당연히 있고 필요한 합리적이라고 거죠. 생각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보십시오. 헌법소원은 원래 독일에서 도입될 때 재판에 대한 소원을 본래 기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왜 도입을 안 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자 이런 거 있어요. 야 사법부 판사님들 나도 좀 불리한 결정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판사님이 결정했는데 아유 내가 억울한 점 있어도 참아야지 이런 어떤 그 뭐 공감대랄까 이런 게 좀 그동안은 좀 존재했고 그래서 좀 미심쩍어도 그냥 인정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굳이 재판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 인정할 필요 있느냐 이런 것이 공감대를 이루어왔는데 근데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같이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이 수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법행정권을 휘두르자 진짜 희대의 파괴환송심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수장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법행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수장에 따라서 법원의 판사들이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상을 그동안 정확히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래 제도라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에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장 이기적일 때, 가장 정치적일 때 그래도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전제로 원래 제도가 설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외했던 것은 그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면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12.3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세요. 예, 그 헌법소원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 도입을 한 게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많이 참고가 됐는데 독일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은 그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 경쟁 문제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원장이 전체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는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심제 하에서 신급별로 사실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급, 상위 신급의 대법원장이 하위 신급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서 별도의 사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행정처장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법제처장 죄송합니다. 법제처장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권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우리가 제왕적 검찰총장을 경험하고 이걸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구현을 하지 못해서 검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내란을 지금 겪고 있고 그 내란을 청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법제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장 1인 체제의 인사 체제, 이거 사법 독립된 양심에 따른 법관 개개인의 판결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 이런 위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